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나? 하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가끔 요즘 자녀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라거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있죠? 저도 그런 기분 정말 잘 압니다. 제 이름은 김영애, 78세입니다. 가족 상담가로 50년 넘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연구해 왔어요. 지금도 손주들과 김치전을 부치거나 동네 찻집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매일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죠. 사람들이 자주 물어요. 영희 선생님, 78세인데 어떻게 자녀들과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시나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라고요. 그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태도들입니다.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저와 제 자녀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의 여러분께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태도를 알려드릴게요. 이 태도들은 자녀와의 대화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며 가족이 함께 웃는 시간을 늘려줄 거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거나 손주들과의 시간이 더 즐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왜 이 태도들이 우리 세대 부모에게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할게요.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78년 동안 실천하며 배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만약 자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태도는 아침에 자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입장 생각? 그게 뭐 특별한 거지?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이미 아이들 생각 많이 하는 데라거나 요즘 애들 마음 알기 어렵지 않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60세쯤 됐을 때 내가 자식들 위해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고 서운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 5분 아침에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자녀가 마음을 열 가능성이 20% 더 높아진대요.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가족 간 신뢰를 쌓고 갈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제게 아침의 이 태도는 마음을 따뜻하게 준비하는 시간 같아요. 마치 아침 햇살이 집 안을 비추듯 자녀와의 관계의 온기를 더해주죠. 이걸 하고 나면 오늘은 아이들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차나 밥을 준비하면서 5분 정도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저는 주방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우리 딸 요즘 회사에서 바빠서 힘들겠지? 라거나 아들, 손주 돌보느라 정신 없을 텐데 하고 떠올려요.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1,000원짜리 공책에 한두 줄 적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 딸이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줄까? 같은 간단한 메모. 공책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손주들과 같이 있을 때는 너희 엄마 요즘 뭐 좋아해? 하고 물어보며 엄마가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같은 대답을 들으면 그걸 생각해 봐요. 혼자 있을 때는 차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보며 떠올립니다.
차는 집에 있는 보리차로도 충분해요. 어떻게 시작할까?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5분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바빠서 전화 못했을 거야처럼 떠올리거나 공책에 한 줄 적기. 바쁘다면 2분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이에요.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창가에서 가족과 이야기하며 해보세요. 제 친구 76세 민수 씨는 자식들 마음 알기 어렵다고 투덜댔어요. 하지만 아침에 딸이 요즘 힘들겠구나. 생각해보니 한 달 뒤 영희야, 딸이 먼저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더라. 라고 했죠. 이제 매일 하면서 70세 기분이라 웃어요.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시작하면 기분이 정말 좋다. 가 될 거예요. 내일 아침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며 마음을 열었다면 다음으로 추천하는 태도는 낮에 작은 칭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칭찬? 쑥스럽잖아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뭘 칭찬할 게 있나라거나 자식들이 받아줄까? 걱정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60대 초반에 갑자기 칭찬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였어요. 하지만 하루 5분 자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전하면 가족 간 신뢰가 25% 높아지고 대화가 더 부드러워진대요. 연구에 따르면 작은 칭찬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강화한답니다. 제게 이 태도는 자녀에게 따뜻한 선물을 주는 기분이에요. 마치 뜨끈한 김치찌개를 나눠 먹는 것처럼 마음이 가까워지죠. 칭찬을 하고 나면 우리 가족 더 돈독해졌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매일 낮 점심 먹고 설거지하거나 산책할 때 자녀에게 짧은 칭찬을 전해요. 저는 점심 후 전화로 딸에게 너 요즘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거 멋지더라라고 하거나 아들에게 문자로 손주 잘 돌보는 모습 대견하다라고 보내요. 전화나 문자는 무료죠.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너 항상 웃는 얼굴이 참 좋다라고 말해도 좋아요. 손주들과 있을 때는 너희 아빠 일 잘한다고 칭찬해줘 하며 같이 웃어요. 혼자 있을 때는 동네 공원 산책하며 오늘은 뭐라고 칭찬할까? 떠올립니다. 산책은 신발만 신으면 돼요. 어떻게 시작할까? 일주일 동안 매일 낮 5분 자녀에게 칭찬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전화로, 문자로, 직접 말로 너 참 잘하고 있어처럼 간단히. 바쁘다면 하루 걸러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심을 담는 거예요. 점심 후 산책 중에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제 학생 79세 손자 씨는 칭찬이 어색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집 잘 챙겨서 고맙다라고 하니 한 달 뒤 영희야, 아들이 먼저 밥 사준다고 하더라. 라고 했죠. 이제 매일 칭찬하며 65세 기분이라 웃어요. 작은 칭찬은 자녀와의 거리를 좁혀줘요. 시작하면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 가 될 거예요. 내일 자녀에게 칭찬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가족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아침에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고 낮에 작은 칭찬을 전하는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멋진 방법이에요. 신뢰를 쌓고 대화를 부드럽게 하며 마치 20년 젊어진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져요. 78세인 저도 이 태도들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손주들과 김치전을 부치거나 자녀들과 전화로 웃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죠. 제 친구 민수 씨와
순자 씨도 이 태도들을 시작하며 영희야, 자녀들이 먼저 다가오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내일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칭찬을 전하려고 마음먹으셨을지도 몰라요. 그건 마음이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라고 말하는 신호예요. 하지만 아직 세 가지 태도가 더 남아있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볼까요? 저는 김영희, 78세, 가족 상담가예요. 지금도 손주들과 김치전을 부치거나 동네 찻집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매일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죠. 마음이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라고 말하는 순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존경받는 부모의 태도들이에요. 이미 아침에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며 마음을 열고 낮에 작은 칭찬으로 가족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혹시 자녀에게 너 참 잘하고 있어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우리 딸 요즘 바빠서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미소 지으셨나요? 그러셨다면 그건 마음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태도들은 자녀와의 대화의 온기를 더하고 신뢰를 쌓아주는 작은 씨앗 같은 거죠. 하지만 아직 세 가지 태도가 더 남아 있어요.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 자, 함께 알아볼까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태도는 오후에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듣기? 그건 이미 잘하고 있는데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자식들이 바빠서 말할 시간이 없어라거나 뭘 어떻게 들어야 하지?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60대 중반에 아이들이 말 안 하면 내가 뭘 어쩌겠어? 하고 답답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 10분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자녀가 부모를 25%더 신뢰하고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인 경청은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한답니다. 제게 이 오후의 듣기 시간은 자녀의 마음을 포근히 안아주는 기분이에요. 마치 따뜻한 단호박죽을 나눠 먹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죠. 듣고 나면 우리 자녀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감동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매일 오후 3시쯤 차 한 잔 마시거나 집 근처를 산책할 때 자녀와 10분 정도 대화할 시간을 만들어요. 저는 찻집에서 딸과 전화로 요즘 회사 어때? 하고 물으며 조용히 들어요. 딸이 바빠서 정신없어라고 하면 그렇구나, 힘들겠네 하며 공감해줘요.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어요. 전화나 문자로도 충분하고 자녀가 근처에 있다면 차 한 잔 마시며 얼굴 보고 이야기해도 좋아요. 보리차는 집에 늘 있죠. 손주들과 있을 때는 너희 엄마 요즘 무슨 이야기해? 하고 물으며 엄마가 새 프로젝트 한다고 했어요. 같은 말을 듣고 그걸 딸에게 물어봐요. 혼자 있을 때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오늘은 아들에게 뭐 물어볼까? 하고 떠올립니다. 산책은 그냥 신발 신고 나가면 돼요. 어떻게 시작할까? 일주일 동안 매일 오후 10분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전화로 요즘 어때? 하고 묻거나 문자로 무슨 일 있어? 하고 시작. 바쁘다면 5분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거예요. 차 마시면서 산책 중에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제 친구 77세 철수 씨는 자식들 말 안 한다고 푸념했어요. 하지만 딸에게 회사 어때?
하고 물으며 들으니 한 달 뒤 영희야, 딸이 먼저 자기 고민을 털어놓더라. 라고 했죠. 이제 매일 듣고 70세 기분이라 웃어요. 진심으로 듣는 시간은 자녀의 마음을 열어줘요. 시작하면 기분이 정말 따뜻하다. 가 될 거예요. 내일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마음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며 마음을 나눴다면 다음으로 추천하는 태도는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자식들이 원할까? 라거나 뭐부터 해야지?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60대 후반에 갑자기 같이 뭘 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하고 망설였어요. 하지만 하루 510분 자녀와 함께할 시간을 계획하면 가족의 유대감이 20%더 강해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대요. 연구에 따르면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와 자녀의 신뢰를 쌓고 행복감을 높인답니다. 제게 이 저녁의 계획 시간은 가족에게 따뜻한 초대장을 쓰는 기분이에요. 마치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 만두를 빚는 것처럼 함께하는 기쁨을 준비하죠. 계획하고 나면 우리 가족 더 돈독해질 거야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6시쯤 저녁밥 준비하거나 TV를 볼 때 자녀와 함께할 시간을 510분 생각해요. 저는 부엌에서 김밥을 말며 이번 주말에 아들네 가족이랑 한강에서 산책할까? 하고 떠올리거나 딸에게 문자로 다음 주에 같이 된장찌개 먹으러 갈까? 하고 물어요.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어요. 1,000원짜리 공책에 주말, 딸과 카페라고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써도 돼요. 손주들과 있을 때는 너희 아빠랑 뭐 하고 싶어? 하고 물으며 아빠랑 공기놀이 같은 아이디어를 얻어요. 혼자 있을 때는 거실에서 차 마시며 가족 모임 언제 할까? 하고 생각해요. 차는 집에 있는 옥수수차로도 충분해요. 어떻게 시작할까?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510분 자녀와의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주말에 전화 걸기처럼 간단히 떠올리거나 공책에 아들과 밥 적기. 바쁘다면 3분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함께할 순간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저녁밥 준비하면서 거실에서 가족과 이야기하며 해보세요. 제 학생 80세 정희 씨는 자식들 바빠서 안 될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이번 주에 밥 같이 먹자고 하니 한 달 뒤 영희야, 아들이 먼저 시간을 내주더라 라고 했죠. 이제 매일 계획하며 65세 기분이라 웃어요. 함께 시간을 계획하는 태도는 가족의 끈을 이어줘요. 시작하면 마음이 정말 행복하다. 가 될 거예요. 내일 자녀와의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가족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아침에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고 낮에 작은 칭찬을 전하고 오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저녁에 함께할 시간을 계획하는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멋진 방법이에요. 신뢰를 쌓고 대화를 부드럽게 하며 마치 20년 젊어진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져요. 78세인 저도 이 태도들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손주들과 김치전을 부치거나 자녀들과 전화로 웃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죠. 제 친구 민수 씨, 순자 씨, 철수 씨, 정희 씨도 이 태도들을 시작하며 영희야, 자녀들이 먼저 다가오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내일 자녀의 이야기를 듣거나 함께할 시간을 계획하려고 마음먹으셨을지도 몰라요. 그건 마음이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라고 말하는 신호예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태도가
더 남아있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여정의 마지막 장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김영희, 78세, 가족 상담가예요. 지금도 손주들과 김치전을 부치거나 동네 찻집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매일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죠. 마음이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라고 말하는 순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존경받는 부모의 태도들이에요. 이미 아침에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며 마음을 열고 낮에 작은 칭찬으로 가족의 거리를 좁히고 오후에 진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 함께할 시간을 계획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혹시 자녀에게 요즘 어때? 하고 전화로 물어보거나 이번 주말에 밥 같이 먹자 하고 문자를 보내셨나요? 그러셨다면 그건 마음이 우리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태도들은 자녀와의 대화의 온기를 더하고 신뢰를 쌓아주는 마법 같은 씨앗들이죠.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태도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더 빛나게 할 거예요. 자,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5번째로 추천하는 태도는 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감사? 그건 좀 부끄럽지 않아?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뭐에 대해 감사해야 하지? 라거나 자식들이 진지하게 받아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60대 후반에 갑자기 고맙다고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였어요. 하지만 하루 510분 자녀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가족의 유대감이 20%더 강해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대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행복감을 높인답니다. 제게 이 밤의 감사 시간은 자녀에게 따뜻한 포옹을 보내는 기분이에요. 마치 추운 겨울밤에 따끈한 어묵국을 나눠 먹는 것처럼 마음이 포근해지죠. 감사를 전하고 나면 우리 가족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매일 밤 8시쯤 저녁밥을 먹고 TV를 보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510분 정도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요. 저는 거실에서 딸에게 전화로 네가 늘 가족 챙겨줘서 고맙다라고 말하거나 아들에게 문자로 오늘 손주들 웃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보내요. 전화나 문자는 무료죠.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너 덕분에 내가 매일 웃는다라고 말해도 좋아요. 손주들과 있을 때는 너희 아빠가 우리 집에 와줘서 참 고맙다라고 말하며 손주들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보여줘요. 혼자 있을 때는 침대 옆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오늘은 딸에게 뭐가 고마웠지? 하고 떠올린 뒤 공책에 적어요. 1,000원짜리 공책이면 충분하고 펜은 집에 있는 걸 써요. 어떻게 시작할까? 일주일 동안 매일 밤 510분 자녀에게 감사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전화로 고마워, 문자로 내 덕분에 행복해, 공책에 아들 고맙다 적기. 바쁘다면 3분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심을 담는 거예요. 저녁 시간 조용한 방에서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제 친구 81세 현숙 씨는 감사 표현이 쑥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에게 내가 전화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니 한 달 뒤 영희야, 딸이 먼저 안부 묻더라 라고 했죠. 이제 매일 감사하며 65세 기분이라 웃어요. 감사의 마음은 가족의 마음을 이어줘요. 시작하면 기분이 정말 행복하다 가 될 거예요. 내일 자녀에게 감사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마음이 포근해질 거예요. 아침에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고, 낮에 작은 칭찬을 전하고, 오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저녁에 함께할 시간을 계획하고, 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5가지 태도가 제 78세의 가족 관계를 빛나게 하는 비결이에요. 각각의 태도는 마음에 특별한 선물을 주죠. 입장 생각은 공감을, 칭찬은 따뜻함을, 듣기는 신뢰를, 계획은 기대를, 감사는 사랑을 가져다 줘요. 저는 60대 초반에 이 태도들을 의식적으로 시작했어요.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고 가족의 웃음이 더 커지길 바랐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자녀들이 먼저 전화하거나 손주들과의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제 친구 민수 씨, 순자 씨, 철수 씨, 정희 씨, 현숙 씨도 이 태도들을 시작하며 영희야, 자녀들이 먼저 다가오더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태도를 시작하는 건 처음엔 살짝 어색할 수 있죠. 시간이 없어라거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식들이 받아줄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태도를 즐겁고 쉽게 이어가는 3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이 태도들을 즐거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입장 생각은 마음의 다리, 칭찬은 따뜻한 미소, 듣기는 포근한 포옹, 계획은 설레는 초대, 감사는 사랑의 편지예요.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죠. 예를 들어 감사할 때 따뜻한 옥수수차를 마시며 잔잔한 트로트, 이를테면 나훈아의 사랑을 들으며 마음을 전해요. 여러분도 즐겁게 해보세요. 입장 생각은 아침차와 칭찬은 산책하며 듣기는 손주와 계획은 저녁밥과 감사는 조용한 밤에 제 학생 82세 미자 씨는 태도 바꾸는 게 귀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손주와 같이 딸을 칭찬해보니 2주 뒤 영희야,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 라고 했죠. 이제 태도를 즐기며 더 젊어진 기분이래요. 태도를 즐거움으로 만들면 마음이 이거 최고야 라고 말할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간단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들을 쉽게 하기 위해 준비를 해둬요. 공책과 펜은 식탁 위, 스마트폰은 손 닿는 곳에, 차는 주전자에 늘 준비돼 있어요. 시간도 정해뒀죠. 입장 생각은 아침 7시, 칭찬은 낮 12시, 듣기는 오후 3시, 계획은 저녁 6시, 감사는 밤 8시. 매일 밤 내